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요즘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전쟁이 날 거다 그런 예측들이 제법 유튜버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미 연합사가 준비하고 있는 작전 계획에 5015, 옛날에는 5027이라 그랬나요? 그거가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또 그거 말고 우발계획,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발계획 5029인가요? 뭐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우발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위기가 일어난다면은 전면전을 대비한 작전 계획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는 어떤 우발 사태에 대비한 우발 계획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우발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요, 갑작스럽게 이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이렇게 쭉 보내놓고 준비를 했다가 야 하고 몰고 가는 겁니다. 축구에서 뭐라 그럽니까, 페널티킥 말고 이렇게 세트 플레이처럼 공을 놓고 프리킥을 할 때 하는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작전 계획이고, 우발 계획은 역시 그거는 이제 요러요러한 여러 가지 사태를 대비했을 때 요때 뭘 할 것이라는 대략적인 개념을 세워놨다가 이제 탁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에 왔다가 일본에 갔다가 다시 중국에 갔다 비행기 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고요. 우리는 회담을 북한하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으로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지금 미국이 과거에 전쟁계획 5027로 불린 걸 준비한 것도 보게 되면 외교적인 압박, 외교적인 노력을 하다가 외교적인 압박을 하다가 군사적인 압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뭐 D-Day HR를 정해서 이렇게 러시아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한다라는 게 미국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계속 대화의 채널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화를 해서 북한이 요구한 대로 체제 보장을 덜렁 해주고 뭐 이렇게 합의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미국은 요구를 하죠. 말로 하죠, 말로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건 씨가 와서 판문점에서 만나자라고 제의했는데 판문점 자체에서는요, 심도 있는 토론이 안 됩니다. 거기에 가보신 분들이 제법 많으실 텐데 가보시면 뭐 얇은 이렇게 뭐라는 함석집이라 그러나요? 그렇다 창문도 굉장히 많고 또 온갖 남북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비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핵화하고 체제 보장을 하려면 비밀 협상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도 이제 거기서 만나자고 한 거는 북한이 뭐 만나자 응하진 않잖아요. 스톡홀름 작년 이번 10월 달에 회담이 있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북한이 회담을 회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명분을 안 주기 위해서 계속 한국, 일본, 중국 다니면서 회담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회담이 충분히 제의했는데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명분을 줍니다. 명분을 줍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 미국이 그걸 요격은 하지 않겠죠.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 수단으로 날라오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압박을 가할 겁니다. 지금 북한 근로자들이 그 17년 12월에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따라서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제재안에 따르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을 2년 내에 철수시켜라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 들어오고 있고 북한이 지금 올겨울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든 17년에 있었던 12월에 유엔 제재를 풀고 싶은 게 욕심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럼 너도 그걸 하려면 비핵화에 뭘 해라. 단 영변에 있는 IRT 2000 원자로입니다. IRT 2000 원자로 갖고는 안 된다. IRT 2000 원자로는요, 우리나라의 트리가 마크 2라고 하는 원자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으로 트리가 마크 2라는 원자로를 처음 도입합니다. 또 트리가 마크 3도 들어오고요. 영구형 원자로인데 그리고 나서 북한도 IRT 2000이라고 하는 원자로를 소련에서 갖고 왔는데 우리는 트리가 마크 2하고 3가 완전히 수명이 다해가지고 하나는 먼저 들어온 거는 이제 보존을 하고 하나는 해체해 버렸어요. 북한의 IRT 2000 원자로도 해체해야 될 대상입니다. 폐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아주 이상한 정부라서 멀쩡한 원전을 지금 폐로 하고 뭐 해체한다고 하겠는데 수명이 뭐 설계 수명은 지났지만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리 원전도
해체하겠다고 결정했고 월성도 그러는데 지금 북한의 IRT 원자로는 폐로 해체를 진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자기 스스로 하기 싫으니까 우리 비핵화 이걸 내놓게 라고 해서 한국과 미국 돈으로 해체하라는 거죠. 그걸 뉘앙스에 깔고 영변에 해체를 하겠다 그랬는데 미국이 그거 말고 강선에 있는 거, 분강에 있는 거, 그 제철이 공장, 농축 공장 거기도 같이 해라고 하면서 하노이 합의가 깨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IRT 2000 원자로 이미 사용 불능이고 자기네 안전을 위해서 해체해야 되는 거를 대한민국이나 미국 돈을 들여서 해체해 준다는 건 웃기는 이야기죠.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그걸 어차피 불능인 건데 우리가 해체해야 될 건 북한 핵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건데 지금 북한이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뭔가를 보일 겁니다. 이제 ICBM급 미사일을 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도발을 할 겁니다. 도발은 천안함 도발, 연평도 도발처럼 기상천외한 걸로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백령도를 친다든지 뭐 깜짝 놀라게. 그럼 여기서는 막 응전하자 그럴 텐데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절대 응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유엔 자체가 한쪽이 맞았더라도 특히 우리를 붙잡기 때는 못하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작전 계획을 준비했다가 와장창 때려야 되는데 지금 정경도 체제의 국방부는 꿈도 못 꿉니다. 우리 지금 합참은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맞고 나면 여기서 때리자고 하는 보수파의 여론, 세월이 지나면 지난번에도 천안함 때 그러죠. 우리가 뭐 하자 그랬더니 전쟁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뭐 우리를 뜯어말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남남 갈등으로 가다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북한의 또 원자로를 해체해 주는 걸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북한은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발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이 경기태세를 바짝 올리면은 그걸 딱 막아내거나 북한이 겁을 내서 못하는데 요즘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일부 부대, 우리나라 상당한 부대들이 콘솔 형태로 레이더를, 전국적인 레이더를 보는데 북한 지역도 보죠. 근데 육군의 상당한 부대들이 북한 지역을 레이더로 보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언론이 샌다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에서 비행기가 뜨거나 이런 걸 알려준다. 그만큼 지금 이 체제가, 이 정부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북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북한이 하더라도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재밌는 사태가, 재밌달까요? 깜짝 놀란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이 최근 다시 꺼낸 코피 작전입니다. 코피 터트리는 거죠. 북한이 도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때리는 거는 대응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미국이 단단히 준비하고 지금 우리 군은 그걸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피 작전이 터져서 우발기 얘기인데 하게 되면 미국은 지금 비건이 와서 회담하자 쫙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알게 모르게 상당한 자산들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깜짝 놀라서 뭐 지금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불안하다 하고 해외 나가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연말까지, 내년까지는 좀 위험하니까 나가 있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들은 이미 알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제 이거를 회피하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 군도 이게 경기태세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NSC를 열어서 그 여러 가지 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급변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 급변을 바랬는데 우리 급변이 먼저 올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을 미국이 코피 작전을 냈다, 북한이 막 전쟁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도망가는 사람 나오고 북한을 달래라, 싸우자, 뭐 그게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꽃놀이패가 되는 거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뭘 하면서 이럴 거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겠어요.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드리는 건데, 안보는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하고 방위비 협상하는 거는요, 그건 협상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보는요, 제로섬 게임에 가까워요. 한번
와장창 흔들리면은요, 미국한테 5배 주고 끝낼 거를 막 불안해갖고 막 사재기 생기고 돈 빼고 하게 되면 막 우리가 10배, 100배를 줘도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제 위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성장 쇠퇴지만 안보는 제로섬 게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NSC도 안 열리고 좀 답답하죠. 자기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위기가 없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북한은 지금 자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액션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늘 어디 하던 방법대로 회담으로 하자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미국 하원에서 임피치먼트 탄핵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그 북한이 도발하면 트럼프는 모욕감을 느껴서 더 피작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국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 정부도 좀 그 별 달고 있는 사람들, 계급장 높은 분들 또 이럴 때 탁 얘기 못합니까? 미국에선 이번에 해군 장관이 탁 한마디 하고 대통령한테 대들던데, 좀 이렇게 국로를 받는 사람들이 좀 남자답게 또는 뭐 진짜 공무원답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네요. 이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우발작전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라. 이거 인터넷 치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개념을. 그게 이제 커지면 전면전으로 가겠지만은 북한의 능력을 봐서는 전면전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근데 우발적인 사태, 컨플릭트는 있을 것이다, 그런 게 제 예측입니다. 이게 없으면 더 좋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저거 없어지지 않는 이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